안녕하십니까, 유신익입니다. 저는 최근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사이클에 와 있을까? 경제적으로 놓고만 봤을 때 우리가 반박이 불가한 팩트 지표들, 즉 최근에 달라스 연준은행에서 이와 관련되는 글로벌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판단을 지표로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이러한 긴 장기간의 관점에서의 사이클에 대해서 동 내용을 달라스 페드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라스 페드에서는 지금 점선으로 표기된 부동산의 실질 가격, 미국과 그리고 글로벌의 실질 가격 트렌드를 도식을 했습니다. 이 가격의 패턴을 보시면 95년도 우리가 이 시점 전후로 해서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급상승 패턴을 보였다가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에서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전후를 계기로 해서 이 실질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최근의 가격 지수는 어떨까라고 놓고 보시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장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는 231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글로벌의 가격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실질 가격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이 자산, 부동산 가격의 패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에서 달래스 페드가 또다시 착안을 한 것은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 이 비율 자체가 과거 역사상 어떤 패턴을 그려왔는지를 도식을 했습니다. 분홍으로 음영 표시된 부분은 이 프라이스 투 인컴이 부담스러운 구간에 들어가면서 가격 붕괴가 일어났던 시점인 것이고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시면 78년도 후기에서 81년도 시점까지 한 번의 붕괴, 그리고 80년대 후반쯤에 또 두 번째 붕괴, 그리고 가장 최근 2000년대를 보시면 1번에 표시되는 바와 같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이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가 급등을 하는, 즉 부동산의 가격이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부담스러운가라는 지표가 급등을 한 다음에 가격 붕괴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 기간은 대략적으로 6년 정도가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의 상황을 보시면 미국의 프라이스 투 인컴 비율은 지금 116으로 역사상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글로벌도 9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가장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댈러스 페드가 이 지표,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가 부담스러워지게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0년으로 꼽고 있습니다. 즉, 지금 가격이 부담스러운 상황, 그래서 이 가격 패턴이 유지되지 못하고 추락하거나 사이클이 다시 전환이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댈러스 페드에서는 지금 글로벌 하우징 마켓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과열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한번 도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실질 부동산 가격에 과열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 프라이스 투 인컴, 즉 소득 대비해서 가격의 비율이 얼마나 과도한지를 두 가지를 기준으로 각 국가별로 분석을 했는데요. 우선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2000년대 초반의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과열 징후가 두 가지씩 다 나타났었다. 그래서 가격, 실질 가격의 부담도 굉장히 강화가 됐었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투 인컴 비율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면서 결국 2007년을 계기로 해서 가격이 다시 추락을 하고 사이클이 악화가 되는 패턴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을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미국, 독일, 그리고 룩셈부르크, 이런 국가들이 실질 가격 혹은 구매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요, 2022년도까지 기점을 놓고 봤을 때 실질 가격 정도만 좀 부담스럽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지금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담스러운 요인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국가들, 두 가지 중에 혹은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지금 많이 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출현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글로벌 부동산 사이클상 앞으로 1, 2년 안에 갑작스러운 반증, 그리고 갑작스럽게 다시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긴 힘들 것 같다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지금의 사이클을 우리는 단기간의 시점으로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다시 부동산 가격이 들썩하니까 반등할 거예요 라고도 보지만, 정말 헷갈리지 않게 잘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글로벌 가격의 트렌드가 어떠한 사이클로 얼마나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를 본다고 한다면 큰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지금 차트 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덜레스 페드에서는 이 아티클을 통해서 과연 그들은 가장 중요한 잣대로 보는 게 프라이스 투 렌트, 즉 임대료 월세 비율 대비 가격이 너무나 비쌀 때에서, 그리고 그 가격이 추세선상에서 너무 과열한 징후를 보였을 때에는 항상 붕괴가 나타났고 그 붕괴가 상당 기간 이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2000년 초부터 이미 프라이스 투 렌트 비율이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특히 미국이 집중적으로 이 급등한 시점이 되었고, 이 실제 추세선과의 괴리는 아마 4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임대료 대비한 가격 비율이 132포인트 정도가 나오고, 추세선상으로 놓고 본다면 106, 즉 과열된 징후가 한 3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부동산 시장 자체, 그리고 어떤 부담에 대한 비율 자체가 지금 현재 과도한 현재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과열에 대한 징후들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사이클에서 갑작스럽게 1, 2년 안에 개선 징후를 보이긴 힘들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독일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독일은 과거의 재정위기,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그리스의 재정위기, 여러가지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힘들었던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2000년대 이후부터 놓고 봤을 때 가장 그 과열 징후가 높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국내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 그리고 글로벌의 부동산 자산 가격 다 과열이 있다. 그런데 과열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정을 보이고 얼마만의 기간에 사이클을 만들 것이냐라는 판단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계시는데, 이번 사이클을 놓고 보신다면 이러한 중요한 팩트 데이터 지표를 놓고 봤을 때 현재 과열인 상태가 글로벌 국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다 진행 중인 상태인 것이고, 한국 역시도 그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이다. 한국 역시도 과열한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열한 상태는 조금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고, 당분간 이어진다는 것은 결국에 이번의 사이클이 다시 갑작스럽게 개선되거나 상승 패턴을 보이기보다는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거나 조정을 보이는 그런 패턴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경제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